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염전 발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염전 발레가 또 뭐냐라고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지난 12월 24일 날에 그 KBS하고 국립발레단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 명소에서 발레 공연을 해서 이걸 갖다 영상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이 영상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추운 날씨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다. 차마 보기가 너무 힘들다. 학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보시면 뭔가 예술가를 하면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제 의견만 말하기가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료 전문 변호사이신 이 조우선 변호사님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발레를 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특히 염전 위에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서 발레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될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뭐 촬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뭐 야외 촬영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춤이야 뭐 밖에서 출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반적인 그 발레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웜업을 많이 해서 땀복 같은 걸 입고서 몸에 열을 많이 낸 상태에서 근육이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무대에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상을 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발레가 겉보기에는 되게 우아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상 발생 확률이 축구라든지 레슬링하고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발레 같은 경우는 한번 다치면 이게 여러 가지 뭐 무대에서 더 이상 쓰지 못한다거나 미용수로서는 공연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해외 사례가 뭐가 있나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혹시 이제 이런 발레 공연을 하면서 다친 사건이라든지 부상 입은 사례가 있나라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발레로 나온 그 사안이 많지는 않고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 호주에서 무대에서 그 댄서가 넘어진 사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위에 그 검은 테이프로 한 사건을 걸려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극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과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무용수가 자기가 얼마나 그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측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리다에 관련된 법을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무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춤을 추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술집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비슷한 사안이 더 찾아보니까 일본 문헌에 보니까 그 발레 단에 있는 무용수가 만약에 부상을 입으면 발레단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건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적으로 발레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그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발레단이 이 사람의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엄격한 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만약에 이 발레단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 그 근로자 직원이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이 돼서 그만큼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그 환경을 더 구성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외국의 법도 한번 찾아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민법의 618조의 그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이 있으면 안전하게 배려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독일에는 이제 법조항이 아예 있는데 프랑스나 일본은 조항은 없지만 판례로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판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과연 안전 배려 의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국립발레단의 규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그 취업 규칙을 찾아봅니다. 취업 규칙은 뭐냐면 단원하고 발레단하고 같이 이제 고용 계약을 하면 이거에 대한 그 규칙을 정한 게 취업 규칙인데, 취업 규칙은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그 국립발레단 윤리 규정을 갖다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규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발레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고 써 있고,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이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니 발레단 단원을 다 동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 학업자라는 입장에서는 모든 거에 다 동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사실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염전위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춤을 추다 넘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환경에서 일하다가 뭐 근육이 파열되거나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민사상 책임이라든지 형사 책임이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형사 책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단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사상, 이런 치사는 사망했을 때, 상은 상해됐을 때,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 책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든지 불법행위 책임도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단순한 발레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KBS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왜냐면 만약에 연출이라든지 기획하는 의도가 이 발레단 단원의 안전을 갖다가 배려하지 않고 단지 방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래서 만약에 부상을 입게 됐다 아니면 만약에 사망하게 됐다라면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민사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 방송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많고 사건 사고 되게 많습니다. 그 레드벨벳의 웬디라는 가수가 그 무대에서 낙상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육이라는 방송에서 스텝이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오페라단에서 어느 가수가 낙상을 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또 뮤지컬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지 않았고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이 추운 데도 참을 수 있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